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퇴사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로자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고 사업주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직서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직서라는 게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사직서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사직서를 꼭 받아둬야 될 상황에 받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무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데 쓰는 네. 이런 상황은 우선은 사직서라는 거는 내가 사직, 그러니까 내 의사에 의해서 이 사업장을 나가게 됐을 때를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만 사직서를 쓰셔야 되는데 사용자가 나를 나가라고 해서 즉 해고를 당했는데도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너 일하고 나가. 너 더 이상 못 쓰겠어. 너 해고다. 근데 나가기 전에 사직서는 쓰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직서는 써야 되는지 알고 쓰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직서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해고 관련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해고로 인한 법적 구제를 못 받게 되는, 아니면 받기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직서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직서라는 것에는 사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독 권고 사직서에는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권고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사직서랑은 조금은 다른 서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권고 사직서와 사직서는 사업주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 안 꺼냈냐의 차이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도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로자가 해고를 다툼에 있어서 사직서든 권고 사직서든 쓰시면은 불리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의사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직서는 안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사직서를 꼭 받아둬야 되는데 안 받아둬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분명히 근로자가 자기가 원해서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네. 즉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나갔는데 사직서를 안 받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걸로 끝내버렸는데 추후에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해고 예고 수당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가 됐으니 출석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분명히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사직서를 안 썼지만 구두 사직을 하고 나가는 건데도 나중에 나는 해고당했다, 내가 네. 나가기 싫은데도 해고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게 해고가 아니고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거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문제 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는 사업주가 웬만하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 해고 사실의 전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뭐 누가 지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쟁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직 만약에 근로자가 원해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라는 경우에는 꼭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퇴사일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통 네. 이제 사직서에다가 내가 언제 퇴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일자를 적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일자를 표기를 하실 때 근로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뭐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뭐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일을 언제로 기재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쓸 때 나의 퇴사일을 언제로 기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이게 퇴사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확히 사직서에 기재가 되어야 될 부분은
퇴사일이라고 쓰기보다는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명시를 하시고, 네. 사실은 보통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사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가장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근무일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쓸 때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근무를 할 거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나의 퇴사일이다. 뭐 이 정도는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퇴사일이 언제다라고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 네. 그 옆에다가 괄호 쳐놓고 뭐 마지막 근무일 땡땡 해가지고 하면은 상호 간에 이제 이해에 있어서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는 마지막 근무일인 다음 음. 날을 이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된다. 네, 세 번째는 근로자분들이 나는 퇴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사업주분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때 이렇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재현을 한번 해보자면 네. 근로자분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가면은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너 나가면은 우리 회사에 손해가 막심하다.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분이 이 손해배상이라는 말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가는 상황에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노동법적으로는 강제 근로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치 않는 강제 근로를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근로자가 사실상 내일 당장 퇴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주가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그쵸.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도 당연히 명시를 할 텐데 네. 이 기간 내에서는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위반하고 어쨌든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맞습니다. 기간을 위반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주는 민법상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가능한 얘기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사실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못 보긴 했는데 그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잖아요. 그쵸. 진짜 실제로 맞습니다. 소송 들어오면은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찌 됐건 안정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내가 만약에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을 때 이 네. 사직서의 효력이 그럼 법적으로 언제 발생하는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퇴사일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네네. 사직서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면 근로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니까 네. 그에 따른 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완벽하게 이제 없어지니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그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그에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사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냥 그에 따르면 됩니다. 네네. 그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런 경우에는 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법에서는 며칠이라고 정하고 있나요? 민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을 한 후 1개월이 경과를 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단기 후 1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월급으로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전부 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 후 1기가 경과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기 후 1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말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어렵죠. 네, 그러면 이거를 날짜로만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 월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네네. 예를 들면 뭐 15일에 제출을 했다. 이래 되면 단기는 그 15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가 단기입니다. 그리고 1기가 더 경과를 해야 되니까 그 1기는 다음 달이 1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뭐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이래 되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일을 해야지 네.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당 월에 어느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간에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네, 나오는 그렇게 건가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단 퇴사와 손해배상의 문제인데요. 앞서서 세 번째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뭐 거부했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퇴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일주일 정도 일하다가 다음 주에 잠적이 되는 경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좀 괘씸하잖아요.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와 버리니까. 네. 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그동안에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버립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진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임금체불로. 네,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많이 항변을 하시는 게 억울하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임금체불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은 임금 전액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로의 대가, 즉 일한 대가는 무조건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이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가 생겼다든지 아무튼 손해가 생겼다, 이 네. 부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임금에서 상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금품 청산의 문제와 지급기일의 연장 동의 문제인데요. 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만약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모든 금품을 다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14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근로자분들이 퇴사를 하는 게 임금 지급기일에 딱딱 맞춰서 퇴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의 중도에 어느 때에 퇴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14일이라는 거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임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법에서는 14일을 넘어서면은 법 위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처럼 14일이 넘어서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주의를 꼭 하셔야 되는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14일이 넘어서 이거를 지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반드시 근로자한테 받으셔야 된다. 네. 사업주는 이거를 안 받으시면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동의를 해주면은 큰 상관이 없는데 그쵸? 가끔 근로자분들도 나는 이 퇴사를 함으로써 돈이 생활비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못 기다린다. 이거 연장에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로자분들이 이거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근로자분들은 동의를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거는 14일 이내에 꼭 받아야지 내가 이 쓸 돈이 쓸 때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동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동의를 안 해주셔도 되는 거고, 그냥 뭐 며칠 차이 안 나는데 뭐 사업주 사정 좀 봐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사업주는 동의를 받으셨으면 14일을 넘어서 지급을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동의를 못 받으셨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모든 걸 청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